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민주당은 비상 중입니다. 자, 오늘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내셨죠.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 기각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맞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으로 좀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선 헌재도 파면 정도는 아니지만 법 위반이 있다라고 한 의견, 별개의 의견을 함께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159명의 그 목숨을 잃은 그런 사안인데 재난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의 대비 부족, 대응의 미흡 이런 것들이 좀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지만 이렇게 오늘 기각 결정이 내림으로써 책임져야 할 사람도 사라졌고 이제 앞으로 정부 재난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된 것은 매우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는데 그렇다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앞으로 정부에 있어서의 책임 있는 재난 관리에 현격한 장애 요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지요.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이 탄핵 소추의 목적과 요건에 맞느냐를 법률적으로 따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모든 국민적 슬픔과 분노, 유가족의 아픔 이런 것들이 있는 사회 정치적인 요건도 함께 있었던 것인데 헌재가 그런 사회 정치적 요건까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법률적으로만 판단했을 텐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치 사회적인 이런 측면들이죠. 어쨌든 파면 정도는 아니지만 법률 위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헌재도 별개 의견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나 또 대통령실이 오늘 야당을 맹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오늘 이 탄핵 이 문제가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거나 지금 정부 여당에 어떤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예. 이 문제를 탄핵 소추를 한 그런 야당을 비난하기보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 159명이 희생된 이 책임이 우리에게 무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박수정님께 제가 여쭤볼게. 네. 이게 민주당이 기각이 될 걸 예상하면서도 탄핵 소추를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짜 이건 탄핵 받아들여질 것이다 해서 탄핵 소추를 한 거라고 보세요? 글쎄, 그 문제야 아까도 제가 법률적인 문제와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야당으로서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유가족의 아픔,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분노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탄핵 소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역풍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은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풍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또 다소 법률적으로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탄핵에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한다고 해서 야당이 그 당시에 이 탄핵 소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어제 복수의 야당 의원들이 기각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걸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 오늘 헌재 결정 이후에 어느 측도 양쪽 다 무슨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돌았거든요. 그렇다면 양측 다 이게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국회의원들은
뭐 정무적 판단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그런 상황을 두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그랬으니까요. 예. 어떻게 이상민 장관, 근데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자주 얘기한다라는 얘기는 동의하세요?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측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 얘기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얘기했죠. 이상민 네. 장관은 탄핵 소추했죠. 거기에다가 네. 이제 지금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또 탄핵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자주 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렇게 너무 자주 한다라는 또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제발 좀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 꺼내지 않도록 잘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정말 탄핵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국정을 이상하게 운영하냐. 또 국무위원으로서 각 부처의 장으로서 어쩌면 그렇게 최소한의 공정과 원칙 이런 것들을 자꾸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또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요. 이상민 네.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동의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상민 장관이 이제 뭐 헌재 탄핵 기각 결정으로 뭐 면죄부를 받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유가족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뭐 특별법의 제정 등 이런 어떤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헌재 기각 결정을 받았음으로 해서 정말 그 일들을 확실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또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주무장관으로서 좀 면죄부 받았다고 그렇게 뭐 발뺌하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 사회적 참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우리가 백서를 제대로 써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 책임 소재를 분명 제가 이야기는 이제 이 법적으로는 면책이 됐으니까 스스로 네.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직도 밝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 사회적 참사나 재난이 났을 때 왜 자꾸 원인 규명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정쟁으로 갈라져가지고 한쪽은 원인 규명을 더하자 한쪽은 원인 규명에 협조할 수 없다. 이런 구도가 돼가지고 도대체 사회적 재난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말만 하지 언제 그렇게 할 겁니까? 이번에도 자꾸 적어도 유가족들이 원하는 이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구분 없이 다 협조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동안 국정조사도 하지 않았나요? 저는 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도 하고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고 재판도 진행 중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세월호가 됐든 뭐 이태원 참사까지 14년에 일어났던 그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 규명, 진상 규명과 책임과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인데 그런데 제일 첫 단계인 원인 규명부터 서로 보면 여야로 극명하게 갈라져가지고 이 문제를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한 단계도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데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하는 이유는 원인 규명하자고 수사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쾌하게 유가족의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죠.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인데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정말 좀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 윤리특위가 내일 모레 전체 회의를 열어서 김남국 의원 의원직 제명안 징계안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징계안이 넘어가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 문제는요. 전 두 가지만 딱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게 윤리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참석을 다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기보다는 여야 각각의 어떤 지도부의
뭐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도부의 하나는 결정. 예. 또 하나는 어차피 진실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좀 약간 간단찮아 보이는 그런 코인 거래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은 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권영세 의원에 관한 이 진상의 문제가 어떻게 밝혀지느냐 이 두 가지가 아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아마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지도부의 합의나 결정에 의해서 윤리특위라고 하는 상임위원회가 통과가 된다면 지도부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통과된다는 게 제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권영세 의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다 조사하고 발표하고 그걸 보고 나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겨 있다고 보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가 아무래도 총선을 의식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제명이라는 게 뭐 김영삼 의원 이후로 뭐 오랜만에 그 민감한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윤리특위에 참석해 있는 의원들 각자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 미칠 영향이 기대하기 때문에 이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아마 지도부의 어떤 결정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선 얘기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 게 그 왜 저 체포동의안 같은 거 넘어오면 김용 투표하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박수정님은? 저는요, 이 불체포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체포 특권은 헌법적 의미가 있다. 우리 뭐 더 말씀 안 드려 잘 아시잖아요. 예. 그 탄생의 배경이 있으니까 그것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불체포 특권은 다른 나라의 불체포 특권 제도에 비해서 특권적 요소가 있는 게 맞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기명 투표이거든요. 예. 물론 인사와 관련한 것은 무기명 투표한다라는 원칙도 우리 국회에 있지만 그래서 저는 기명 투표 제도로 이거를 바꾸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원들이 정말 공정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에도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전 단계 하나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불체포특권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불체포특권이 생긴 헌법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기명투표나 다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비명계 쪽에서는 이게 이른바 수박,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의원들을 골라내는 수단으로서 이 불체포 동의안에 대한 기명 투표를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지난 6월 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예단들을 하면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대국민 약속을 제1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국민 앞에 강하게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근데 지금 박수선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본인이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표결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게 본인 의지대로는 안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를 실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비명계들의 비판. 이게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제1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국민 약속을 하신 것이 훨씬 더 무거운 리트머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러나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뭐 예상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것을 뭐 상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지금 혁신위가 공천 룰을 손대겠다고 하고 그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대의원제 폐지도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정치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사람의 하나로서 저에게도 유불리가 있을 텐데 네.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공천 하여튼 룰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예, 바꿀 그래서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의원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의원제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당대회라는 게 뭡니까? 그게 정기 대의원 대회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그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다만 그 대의원의 대표성이 워낙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일반 어떤 당원들, 권리 당원들이 이 표의 등가성에 워낙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굉장히 좁히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 예. 뭐 그건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러나 그 한 번에 그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혁신위가 어떤 의견을 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아주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해서 결정을 합리적으로 당내에서 하면 될 일이지 예. 혁신위가 제안한 안이 그것이 관철이 안 된다고 그래서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깨졌다. 혁신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아하. 것이죠. 가장 예. 중요한 민주주의 요소는 어떤 제안들이 있고 그것이 나타났을 문제들이 알겠습니다. 나타났을 때 예. 얼마나 합리적인 열린 토론의 장에서 우리 다수의 의견을 모아내는가 그런 건강성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 기준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주장하는 걸 받아들인 것이 곧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 것을 예. 제안했을 알겠습니다. 때 그것을 예.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요체다. 당내 예. 민주주의 그러니까 더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혁신위가 얘기를 했다고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혁신위는 그러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당원들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네. 대통령 장모 구속 관련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법정 구속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요.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필 규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물론 뭐 다른 논리들을 국민의힘에서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나 이 문제는 명확한 사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려 뭐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349억인가라고 하는 통장 잔고를 그것도 4차례에 걸쳐서 위조를 했다는 팩트가 있고 또 그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를 했는데 그 4장 중에 하나는 법원의 소송까지 제출해서 이 소송 사기에 해당된다는 또 의견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소송 사기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사문서 위조 가장 가벼운 것으로 기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구속이 된 것인데 뭐 그런 측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상징과 같은 것인데요. 그리고 내로남불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비호하거나 보호할 아무런 학경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비호 보호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분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장모가 법정 구속돼가지고 이제 깜빵에 간 거 아닙니까? 감옥에.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는 봐라. 내 장모도 지금 가 있는데 엄격하게 모든 면에 있어서 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감정주의가 아니죠. 예.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네, 뭐 좋습니다. 법대로 하시면 되지. 다 봐라. 내 장모도 구속했는데 누구는 구속 못할 거 있나 보자. 뭐 설마 대통령이 국정을 그렇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또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그리고 정당법 위반으로
고소했죠. 예? 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잠깐 수해 복구 활동 중에 잠깐 본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아마 송영길 대표로서는 최은순 그 장모의 구속을 보면서 아마 지난 대선 후보 과정에서 윤석열 그 당시 후보께서 우리 장모는 오히려 50억 정도를 사기를 당했고 단 10원 한 정도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마치 허위사실 유포, 공포 이런 것에 해당된다. 이런 우리가 지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시감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 한 것이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에 프랑스에 있을 때 마치 무슨 버티기하고 안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던 검찰이 지금 돌아와서 지금 몇 달 됐습니까? 그런데도 일체 자진 출퇴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부르지도 않고 여기 있는 상황들 속에서 아마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답답함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헌법에 대통령은 현직 중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그렇죠.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법률가인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한 것은 상징적 조치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상징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 네. 부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소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연관이 저는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수해 복구 하셨다 그러는데, 네. 지금 박수현 수석님 지역구에도 저게 수해가 많이 났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지역구가 충남 공주부여 공주죠. 천양 아닙니까? 예, 예. 오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들 400명이서 지금 복구를 봉사활동을 좀 올라갔는데요. 예. 이 지역이 제 지역구가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큰 피해 지역 중에 하나일 거고요. 작년에도 집중호우로 여기 제일 큰 피해를 제 지역구가 당했는데 올해 두 해 연속 그렇거든요. 근데 예. 작년보다도 올해 이 피해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해 되실 거예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제가 그렇게 방송에 표현하는데 하여튼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피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거 예, 어서 빨리 피해가 복구가 돼서 모든 게 그러게요. 정상화가 네.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